AI가 인간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시대에 이제 이를 인식하는 주체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객체가 아닙니다. 주어진 것들의 세계 속에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가 침입하여 현실과 혼합을 이루고 인간이 로봇과 대화하며 함께 살고 있는 생경한 사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플라톤이 폄하했던 그림자의 세계, 즉 가상의 세계가 오히려 본질과 진리를 상징했던 빛의 세계보다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 발달하기 시작한 시각적 광학기구가 카메라, 비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 빛과 관련된 테크닉으로 인해 혁명적으로 진화하는 동안 현실과 가상의 변곡점을 지나 엄청난 세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빛의 반대편 프레임인 동굴에 가두었던 그림자 속 이미지의 세계는 마침내 그 빛을 자신의 언어로 삼아 디지털 창세기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 기획전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RG비스트 회원 16명을 초대하여 빛의 혀를 가진 그림자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작가들은 두 유형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혹은 디지털 포토 작품으로 가상세계를 표현한 그룹과 건축적 구조물, 조각, LED 조명 등 실험적이고 물질적인 설치와 영상 작업을 보여주는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미술관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로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은 모빌의 모습을 한 설치 작품인 정승원 작가의 구우입니다. 구우는 시간의 흐름, 반복에 의한 순환 등 영원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구우의 근원적인 형상을 빌어 인간의 삶을 표현하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 기억 속의 다양한 형상들, 그리고 삶의 이미지들을 조합하고 구성하여 추상적인 조형 이미지로 전환시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는 구 형태의 단순함과 대비를 주어 우리 삶의 생명력과 무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영상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매년 겨울 독일 베를린 여기저기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모습들을 작가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재조합하여 새로운 풍경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작가는 마켓의 아름다운 조명과 아기자기한 상점들, 회전목마와 관람차, 북적이는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과 같이 일상에 존재하는 행복과 즐거운 기억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 삶 속의 즐거움과 희망, 사랑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마주할 때 대상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와 내용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이루고 존재해왔던 자연만의 놀라운 생명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운학 작가의 투영된 풍경은 생명의 순환 과정에 관련된 물고기와 빛, 물, 식물을 이용한 설치 작업으로 확대된 물속의 작은 세상의 움직임과 생명에 관한 시각적인 작업입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에 관한 빛과 광합성을 통해 물고기가 살아가는 인위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빛과 생명체가 만나고 빛의 스펙트럼이 그림자로 물고기의 움직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이 투영되어 대상들과 반사되어 그림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자는 마치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 속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림자 속 물고기들은 실제 물고기들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므로 우리는 실제와 가상에 대하여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임용현 작가의 디지털 갤럭시는 3분 30초 동안의 영상 속에서 수많은 도시적 형상을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복잡한 도시처럼 배열된 전자기판의 형태가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형상들은 마치 커다란 은하계를 보는 듯합니다. 가상의 거울과 매핑된 확장과 축소의 운동을 반복하는 전자적 도시는 환상적인 3D 오바트의 세계로 우리를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작가는 인간이 이룩한 디지털 환경에 의하여 의식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술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인함 작가의 다시 태어나는 빛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점점 발화하는 빛의 입자들이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모여들어 어떤 사건이나 형상을 창조하기까지의 긴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 컴퓨테이션화된 밀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곧 흩어져 소멸되고 죽음 후 부활하듯 다시 새로운 빛이 모여듭니다. 빛은 쪼개어지고 밀입자들은 다시 빛과 같은 속도로 모여들고 연결되어 일렉트로닉 음악 혹은 음향과 함께 가공할 만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요동칩니다. 빛은 인간의 도시와 역사를 찰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모였다 흩어지며 수많은 형상들과 사건들을 창조합니다. 마치 디지털 창세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다시 태어나는 빛의 세계에서 빛과 어둠, 생성과 소멸, 역사적 트라우마와 판타지 등 극명하게 상반된 요소들은 빛의 빠른 속도로 경계가 무너지며 통합됩니다. 아마도 이를 지켜보는 눈은 디지털 세계를 주관하는 신 혹은 찰나의 시간으로 인간 세계를 바라보는 디지털 부처의 것이 아닐까요? 유지원 작가의 영상작품 트레이스 컬렉터는 재개발을 앞둔 지역의 허물어진 집과 폐기물로 가득한 곳에서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무언가를 수집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유로 쉽게 옛것들을 버리고 새롭고 더 좋은 것을 갈구합니다. 그것들은 각자 다른 개인의 역사와 함께 있었던 공간이자 물건들이고 누군가에겐 가치 있고 소중한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치를 잃은 것들의 흔적들을 작가는 수집가가 되어 대량 생산, 소비사회를 상징하는 쇼핑카트를 이용하여 수집하며 우리의 소비사회 구조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지원 작가의 또 다른 작품 트레이스 2는 작가가 프랑스 유학 시절 매일 오르고 내렸던 실제 계단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보는 풍경들과 같은 너무 사소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다른 일상의 흔적들로 인해 서서히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작가의 기억 속 계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21세기인) 현재 매체의 발달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변화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이러한 빠른 변화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명우 작가의 작업 유속은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 있는 의식의 흐름 등에 대해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작품에서 흐름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매체의 발달 속도 변화로 인한 상황 변화를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문창환 작가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대인시장에 있던 상점들의 간판을 오브제로 만들고 거기에 그 상점의 셔터가 열리고 내리기까지 하루의 모습과 상인들의 대화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2년간 대인시장에서 작업하면서 재개발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와 반대하는 단체들의 갈등을 보며 터전을 보호하려는 이들의 노파심과 자본주의적 삶의 갈등을 기록하여 한 장소에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예술적 비대면 토론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지를 통해 비춰지는 정선휘 작가의 삶 속의 빛을 보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빛은 편안하고 따사롭습니다. 요즘 우리는 빛의 공해라 할 정도로 많은 빛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쉽게 빛을 만들어낼 수 있고 때론 현란하고 화려한 빛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인위적인 빛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연의 빛은 점점 자리를 잃어갑니다. 작가는 자연 속에서 빛나는 빛들을 보고 주변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빛들과의 다름을 찾고 싶었고 주변의 삶 속에서 인위적인 빛이 아닌 자연의 빛을 통해 빛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정정주 작가의 파사드는 벽, 창, 문과 같은 건축적 요소들을 단순화해 15cm 정도의 깊이를 가진 박스 안에 구성한 작업입니다. 열림, 닫힘,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비례를 바탕으로 조형적인 배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구조들은 금속 재료의 질감 때문에 차갑고 견고한 미감을 갖지만 동시에 섬세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작가는 타인을 대할 때 느껴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막이라 칭하고 이를
건축적 요소로 승화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들은 완벽히 닫혀있는 밀실의 형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열려 있어 소통의 가능성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금속판 사이로 숨어있는 거울과 아크릴은 관람객을 비추기도 하고 투명하게 여과시키기도 하면서 다양한 소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관객들로 하여금 시선의 이동을 가져오고 관객 자신의 신체와 작품과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박세희 작가는 비장소의 대표적 장소가 되는 공항의 이미지와 인류학적 장소가 되는 집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연출함으로써 공간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인조 자연 이미지로 뒤덮인 공항의 비장소는 자연이라는 장소로 접속하도록 제한하는 반면 거주 지역으로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할 마을은 불 꺼진 창의 모습으로 비장소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둘의 이미지를 병렬하여 보여줌으로써 인류학적 장소인 집과 비장소의 공항의 이미지가 뒤집힌 모습으로 전통적인 장소의 요건인 관계성, 역사성, 정체성을 갖지 못한 공간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정기 작가의 희귀한 유물 시리즈는 임신한 만삭의 여인상으로 작가의 배우자가 세 딸을 가졌을 때 인체 실물뜨기를 통해 제작한 형상입니다. 작가는 미래의 관점에서 유물을 해석합니다. 작가는 미래에는 임신한 인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희귀한 유물을 통해서만 그것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가설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과거라는 자양분 위에서 미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작가의 희귀한 유물 시리즈는 우리들의 판단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체계를 시대의 초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으로 찬란한 유물이 될지 참혹한 재앙이 될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기록되어짐을 의식하게끔 합니다. 조은솔 작가는 작업을 통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 소통을 하고 소통으로 인해 집단을 만들고 집단이 갖고 있는 성격들이 어떻게 하면 더 다채롭게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들을 작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은솔 작가의 공의 세계는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작품으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모니터 속에 커피를 들고 있는 여인과 그 앞에 앉은 관람객은 서로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루려고 애쓰게 되며 여기에 관람객의 개인적인 기억을 더하여 작품의 의미는 더욱 확장됩니다. 이 작업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테이블로 설정하고 행위자와 관찰자의 위치에서 관람객이 끊임없이 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화 작가는
자연을 사유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그 내면의 규칙과 질서를 정리하고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무등 판타지아, 무등도원 경유람에서도 광주의 자연과 도시 문명, 별서 정원과 아파트 등의 이미지들의 몽환적인 조합을 계속적으로 체록하고 탐구하고 창조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자연과 작품, 작가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등 판타지아의 풍경들은 박상화 작가가 체험한 공간으로서의 무등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일상과는 다른 초현실적인 환상성과 서정성을 품고 있습니다. 무등산은 파괴적인 문명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생명의 공간인 도원경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순환하는 자연 속에 거닐며 꿈꾸는 듯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박상화 작가가 관객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방우송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종교의 분쟁 등과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며 서로 타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작품 새로운 삶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오브제와 불교를 상징하는 오브제를 함께 배치하여 관객들에게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게끔 하는 작품으로 작가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영규 작가의 에레오는 직접 제작한 투명 LED 모니터에 3분 22초 길이의 영상 작품입니다. 작가의 삶을 에워싸는 환경을 신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역사적 현장의 사진을 문화적 기억으로 의식 체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련했던 과거의 기억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현존하는 의식이 추상적으로 휘감는 영상은 의식과 기억, 그리고 신체와 환경이 교차하고 전도되면서 나 자신으로 대변될 수 있는 현대 우리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작업은 현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초월적인 기호의 지휘로서가 아닌 일상의 터전으로서 기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힘들고 지루해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나를 위한, 치유를 위한 명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행복과 감사를 그리고 기쁨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자희 작가의 기다림 없는 기다림은 일상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쉼과 휴식, 치유의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지비스트 회원들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여러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과연 예술은 근본적으로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방가르드 미술사에서 보듯 진화의 연속이며 그 속도가 빨라진 것일까요? 플라톤이 그림자의 세계로 폄하했던 이미지의 세계는 빛과 관련된 테크닉으로 인해 혁명적으로 진화하는 동안 현실과 가상의 변곡점을 넘어서는 빛의 혀를 무기로 지니게 되지 않았을까요? 가상의 세계가 어디까지 확장할지 아직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우리의 눈은 미래를 향해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